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정육점 간판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골목 끝 우리 집 앞에서 저는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는 무겁고 등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닿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 국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그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국물이 제 치마에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배부른 주제에 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화를 내실 테니까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김소정 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웃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셨죠? 저는 배를 더욱 꽉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괜찮을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위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셨는지 몸을 돌리셨어요.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골목에 다시 빗소리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네 커뮤니티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임신부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왔어요. 파란 불빛이 우리 집 창문을 비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찰관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어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현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찾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다 내 마누라 때문이야. 집안 체면이 바닥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을 펼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옥상 배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넘쳐 흘렀어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 김소정 씨가 창문 너머로 저를 봤어요. 저도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 여자는 오래 못 버티겠네.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붉은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청소 빨래, 밥, 김치, 냉장고, 정리 네 줄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으로 구겼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손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넘어질 때 생긴 거였죠. 아침 식탁에는 반찬이 3가지 올라와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내가 식모를 들인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장을 보지 못했어요. 배가 당겨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배가 자꾸 당겼어요.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물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진료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쉬셔야 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집에서 쉴 수 있을까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 아프기는 뭐가 아파 누워 있으면. 밥은 누가 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저는 가방을 놓았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밥솥에 물을 맞춰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가 있었어요. 무쳐야 했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배가 또 당겼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식탁보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손빨래를 원하셨어요. 전기세 아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받고 세제를 풀었어요. 식탁보를 담갔습니다. 손으로 문질렀어요.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문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제가 쓰러졌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집 김소정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걸까요?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오셨어요. 쉬하지 마. 산부인과 의사도 돈 벌어야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분한테 연락하세요. 김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근 중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오늘 또 밥을 태웠다고 혼났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배가 자꾸 뭉친다. 아이는 괜찮을까?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김치 냉장고 정리해.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에 가려서 희미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가려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가방을 쌌어요. 출장 간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남편이 떠나는 걸 봤어요.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어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불을 켜지 않으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 이불을 확 걷어내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된 줄 아냐? 그 말씀과 함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세게 잡아당기셨어요. 제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시집 와서 뭐 한 게 있어?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욕설이 쏟아졌어요. 저는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괜찮기를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쾅쿵쾅 천장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놓으셨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손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묻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마스크를 꺼냈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김소정 씨와 마주쳤어요. 아줌마.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김 씨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영양제하고 과일이에요. 제 손에 봉지를 쥐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아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출산 가방을 챙겼어요. 속옷, 산모복, 아기 옷가지들을 넣었습니다.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나 보증금 반환불가 조항.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입자 취급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혼한 며느리가 아니라요.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따끔했어요. 그리고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피었어요.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겨우 소리를 냈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김소정 씨가 뛰어나왔어요. 119 불러야 해. 그분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모 상태 위급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커튼 뒤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천장이 지나갔습니다. 산모분 힘내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침대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서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우리 아기.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온 걸까요? 엄마는 괜찮으시냐? 남편이 물었어요.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부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산모 안정이 시급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퇴원 수속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래요. 애는 낳았으면 됐다고.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걸음이 느렸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구들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세입자 들어왔어. 월세 받아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방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창고로 썼어. 너는 작은 방 써.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다락방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올라갔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아기 옷가지를 개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배고픈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빨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끄러워. 세입자들 다 나가겠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로 대문을 차는 소리가 났어요. 아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놀란 거예요. 저는 아기를 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제 몸으로 비를 막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큰 길까지 나갔어요.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아줌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정 씨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계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기 감기 걸려요. 김 씨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이제 그만 나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섰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은행이요. 24시간 은행 있는 대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행 ATM 앞에 섰어요.
통장을 넣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어요. 카드를 뽑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기 침대를 놓으니 딱 맞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낮 동안 저는 부동산 서류를 뒤졌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물 명의가 이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공동 명의였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한 거였죠. 그 틈을 찾았어요. 김소정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뭐든지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류 작업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세입자들을 만났습니다. 2층에 사는 김 선생님이었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계약은 제 명의로 바꿔드릴게요. 조건은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김 선생님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보증금을 낮춰드릴게요. 대신 제 명의로 계약하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관리비도 동결하고요. 덧붙였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은 아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공동 소유자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도 올라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올려준 거였습니다. 그럼 좋죠. 김 선생님이 동의했습니다. 3층 세입자도 만났어요. 대학생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세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학생들은 좋아했어요. 일주일 동안 모든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하나씩 계약을 바꿔갔어요. 김소정 씨가 서류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제출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님이 저를 봤어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입자 계약 변경은 공동 명의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어요. 건물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분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 명의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통보가 안 갔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눈치챘을 거예요. 월세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은행 계좌를 확인하셨겠죠.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김소정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화내고요. 덧붙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다 나간다는데? 소리쳤어요. 나간 게 아니에요. 계약을 바꾼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요. 덧붙였어요. 미쳤어?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공동 명의자예요. 제 권리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명의 변경이 완료됐어요. 세입자들 계약서가 모두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기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김소정 씨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힘내요.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김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아기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어요. 건물 지분 이전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도 찾아봤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단계는 건물 소유권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이 밝아왔어요.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이길 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꼭 이길 거야.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월세가 계속 안 들어왔으니까요. 계좌를 확인하셨겠죠. 김소정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나온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큰일 났나 봐요. 숨을 헐떡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건물 지분 이전 승인 완료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남편한테도 같은 서류가 갔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도요. 둘 다 충격받았겠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고함 소리였습니다. 건물이 내 명의로 넘어갔다고?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법적 절차 밟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요. 덧붙였어요. 미친년. 당장 취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건물 앞에 계셨대요. 김 씨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관리비 독촉 전화가 갔을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요. 다 밀렸으니까요. 저한테 청구서가 왔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냈어요. 제 명의니까요. 은행 이체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세입자 김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세 내라고 하시는데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권한이 없으세요. 덧붙였어요. 김 선생님이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분이 오셨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명의가 이하나 씨로 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충격받으셨어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대요. 김 씨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술 마시고 출근했다던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징계 조치 받았대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셨을 겁니다. 세입자들도 다 나갔으니까요. 빈 건물에 혼자 남으셨겠죠. 냉장고도 텅 비었을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셨대요. 작은 새방으로요. 김 씨가 트럭 지나가는 걸 봤답니다. 짐이 많지 않았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빛 재산관리 제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기 이름에서 따온 거였습니다. 사무실을 꾸몄어요. 책상과 의자를 들였습니다. 컴퓨터도 놓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정 씨가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김 씨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건물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 건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주워서 봤어요.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하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손을 잡고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무실 일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냈어요. 건물 관리도 제대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요. 김 씨가 주소를 알아봐 줬습니다. 낡은 새방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낡은 동네였습니다. 골목이 좁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하나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셨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비켜서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바닥에 앉으셨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드리려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봤어요.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물으셨어요. 생활비예요. 매달 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한참을 보셨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작은 목소리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미워해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목이 메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저도 울 것 같았어요. 매달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알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에 꽃이 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빛 재산관리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외벽도 새로 칠했어요. 깨끗하고 환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계약서들이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기가 보였어요. 아니, 이제 아기가 아니었죠.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소정 씨가 들어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야, 이거 마셔. 제 책상에 커피를 놓으셨어요. 고마워요, 언니.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셨어요. 잘 해냈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어요.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직도 끼고 있네? 김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추억이니까요. 반지를 만졌어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도시를 떠났대요.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제가 모든 비용을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뵀어요. 아이를 데리고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가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 손자 왔구나.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밥상을 날랐어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식모 같죠? 간호사가 농담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천천히 조금씩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길을 밝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저한테 그림을 보여줬어요. 집 그림이었어요. 지붕이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창문도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 3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잘 그렸네. 정말 예쁘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아이를 재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도 밝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어. 미소를 지었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우리 건물도 보였어요. 간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곳이었어요. 엄마. 아이가 자다 깬 목소리로 불렀어요.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왜 꿈 꿨어? 아이 이마를 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었어.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과거의 폭우가 내리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햇살로 물들어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밝게 웃었어요. 좋은 아침, 우리 아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